상비약은 개인의 평소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 필요한 제품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상비약 중에서도 여름철이면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두면 좋은 상비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 필수 상비약 첫 번째, 피부질환 연고입니다. 이 여름철이면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고 또 습한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 땀띠나 습진, 그리고 평소 아토피 등이 있었다, 그럼 이런 피부 질환들이 더욱 악화되기 쉽죠. 이뿐만이 아니라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의 특성상 우리가 무좀과 같은 곰팡이균 감염에 의한 질환 역시도 여름철에 더 늘어나기도 하죠. 실제로 여름이 다가오면요, 약국에서는 발무좀 연고나 스프레이, 그리고 손발톱 무좀에 바르는 액상 약재들을 전진 디스플레이 하기도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여름철 불청객, 모기. 이 모기에 물린 후 바르는 제품들 역시도 넓은 범위에서 피부질환 연고에 해당합니다. 이 피부질환 연고는 크게 광범위 피부질환 연고로 불리는 항생제와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조합인 세레스톤땡, 노바땡, 더마세땡, 피스땡 등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자,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지만 성분은요, 겐타마이신 황산염과 베타메타손 발레레이트 두 가지 조합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연고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등 가벼운 염증을 동반한 가려움 증상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비약으로 많이 두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싫다라고 하신다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요. 비판땡, 판테땡 제품으로 유명한 덱스판테놀 성분의 제품들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고 이 가벼운 땀띠라던가 습진, 피부 자극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요. 주로 이 영유아들이나 혹은 심하지 않은 땀띠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혹은 이보다 조금 더 가려움이 심하지만 스테로이드는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버물땡, 서버땡, 땡카A 등의 이 모기 물린 뒤 혹은 벌레 물린 뒤 사용하는 제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요, 벌레, 특히 이 모기 물린 뒤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나와 있지만 꼭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더라도 가려움이 심한 피부 질환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주로 이 가려움 증상을 완화해주는 항히스타민제 성분과 시원한 느낌을 줘서 이 가려운 느낌을 좀 분산시키는 멘톨, 캄파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피부질환 연고는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약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 여름철 내 피부 컨디션이나 모기와의 전쟁 상황에 따라 이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피부질환 연고를 추천받으시면 더 좋겠죠? 자, 여름 필수 상비약 두 번째, 지사제입니다. 사실 이 지사제는요, 사시사철 상비약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목록인데요. 역시나 여름철에는 더 신경 써서 챙길 필요가 있는 제품이죠. 아무래도 이 더운 날씨 탓에 음식이 변질되기가 쉽고 또 휴가철이나 여행이 많다 보니까 낯선 곳에서의 낯선 식재료 등에 노출되면서 설사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설사 자체는 사실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일종의 방어기전이라서 설사가 난다고 무조건 바로 지사제를 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루에 4-5번 이상 물 같은 설사를 절절 하는 경우라면 탈수의 위험성 때문 이전에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라도 지사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지사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감소시켜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장운동 억제제, 그리고 장 내 독성 물질이나 세균 등을 흡착해서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비스무트나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드 성분이 대표적인 수렴 흡착제, 경련을 완화하고 장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진경제와 장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이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니프록사지드, 악스리누, 데르베린 등의 장내, 방부, 항균제 등이 조합된 복합 제품 등이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는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상한 음식을 먹고 시작된 설사거나 진흙 같은 설사, 악취가 심한 설사, 그리고 구역구토감이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장운동성을 떨어뜨리는 로페라마이드 성분, 그리고 스코폴라민 성분의 제품은 피하시고요. 주로 니프록사지드 성분 혹은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드 성분의 제품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구역구토감과 열이 나는 경우라면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 같은 설사를 좀 잘 자라는 경우라면요,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지사제가 가장 빠르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상비약으로 지사제는 장운동 억제제 성분의 지사제와 수렴 흡착제 혹은 방부 항균제 성분의 지사제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상처 관련 제품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상처라고 하면 항생제 연고와 밴드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최근에는 이 가벼운 소독 혹은 세척 이후에 수분 밴드를 통해서 상처를 관리하는 것이 좀 더 권장되고 있죠. 실제로 이 더러운 환경에서 다쳤거나 다친 이후에 상처 관리를 하기 힘들어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혹은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나거나 열이 나고 부어오르는 등의 이 감염의 징후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면요, 굳이 항생제 연고가 필요 없습니다. 자, 수분밴드의 경우 얇은 재질로 한 번에 붙이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타입과 다친 직후에 분비물이 좀 많을 때 사용하는 도톰한 스펀지 타입의 폼 타입 제품이 있으니까요, 진물량의 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좀 더 신경 쓰면 좋은 상비약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상비약은 특정 문제 상황을 말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는 약의 개념보다도 문제 상황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기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워주는 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이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면 결국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약이나 치료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병원 혹은 약국을 방문해서 적절한 약들을 추천받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바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 상비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